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셔요. 자, 유치공과 항변권인데요. 사실 유치공 항변권이 중요하긴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단위로 문제를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문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유치공과 항변권은 점유로 성립 틀렸죠. 항변권은 채권이니까 점유하지 않죠. 유치권만 점유를 하는 것이죠. 니은,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물건하고 채권 간에 뭘 요한다? 결련성을 요하죠. 결련성. 알겠죠?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치권과 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죠. 왜요? 항변권은 뭐죠? 채권이고요. 유치권은 뭐죠? 물건이죠. 유치권은요,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지만 채권은요, 항변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서로가 병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요. 맞죠? 네,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죠.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으로서 채권이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유치권, 항변권은 모두 타 담보를 제공하고 소매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타 담보를 제공하고 소매를 청구하는 것은 유치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항변권에는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뭐다? 미용. 몇 개죠? 2개인데요. 또 하나 있네요. 우리가 소송상 항변이 인정이 되죠. 인용이 되면 둘 다 상환 이행 판결. 이거 맞죠? 상환 이행 판결 맞다. 그래서 몇 개죠? 2개. 이렇게. 자, 62번은요.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우리가 항상 보존의 말은 무슨 비용이죠? 필요비. 개량은요, 유익비죠. 그래서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이죠.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우리는요,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병이죠. 병으로부터 건축자재, 자재대금이 있겠죠. 자재대금이 있고 여기는 필요비하고 뭐를 지출했다?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란 말이죠. 임차인이죠. 자, 1번 을이요,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유치권, 외상대금이 뭐죠?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재, 외상대금은 자재 납품대금이잖아요. 그래서 매매대금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 왜 그러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요. 그래서 이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관계죠. 그래서 일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요, 갑의 승낙이 없이도 X 건물을 제3의 임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유치권자는요, 반드시 본인 채무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뭐라고?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 차임으로써 뭘 할 수 있다? 우선 상환에 충당할 수 있죠. 승낙 없이도 여기가 틀렸죠. 자, 4번은요.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유치권자도 뭐를 청구할 수 있죠? 경매.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죠.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그 다음에요. 여기 5번은요.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그 다음에 을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죠. 을은 정에게 수리비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갑이 이렇게 정한테죠. 정한테 양수받았죠. 그러면 을은 정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변제는 특정과 특정인 을이 갑에게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는 변제 청구를 못하고,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게 변제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여기 3번요.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그랬죠? 저당권. 자, 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죠? 전부 멸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소멸. 원칙은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뭐가 있으면 물상대위. 만약에 물상대위하죠?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피담보 채권이요. 채권 소멸하죠? 그럼 유치권도 소멸하고요. 경매가 되죠, 경매? 그러면 유치권은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저당권은요. 기준 권리로서요. 언제나 소멸하죠. 리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보면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상권이 있고요.
자, 지상권 위에요. 병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 지상권자가요.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러면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미음은요. 저당권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전속시킬 필요가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혼동이죠. 이게 바로 뭐다? 갑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죠. 그럼 이 2번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2번은요 누구를 뭐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2번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 1번하고 2번하고 다르죠. 니을하고 미음하고. 그 다음에 비음은요 저당권자가 사망하죠. 사망하면 상속이 되죠. 상속이면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재산권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죠. 소멸인 거 뭐뭐가 소멸 원인이 아니죠? 뭐뭐가 소멸 원인이 아니에요? 이러면 1번, 2번, 3번은 다 소멸하잖아요. 알죠? 4번 소멸하지 않고 5번 니을, 미음 소멸하고 소멸하는 건 미음하고 니을하고 비읍이네. 알죠? 니을하고 비읍. 알죠? 몇 개죠? 2개 이렇게. 자, 64번은요.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구구병이 X 토지에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전 채권은 을의 토지에요. 갑이요 저당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병이요 다시 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둘 다 저당권이죠. 1번 갑은요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전세권을 전속 중에 전세금과 분리해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을이 병에게 이행기에 피해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간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을이요 갑에게 이행기에 피해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했죠. 을이 갑에게 전부를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죠. 3번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죠. 그러면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틀렸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틀렸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간 명의의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죠. 불법 말소가 된 다음에요 경매가 되죠. 그럼 봐봐요. 불법 말소가 되면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뭐가 된다? 경매가 되죠. 만약에 회복해서 경매가 됐다. 그래도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소멸하죠. 말소 기준 권리니까 소멸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됐다. 그러면 저당권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 어차피 말소 회복을 해도 소멸하고 말소 회복을 하지 않아도 소멸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멸한다 이 말이죠. 5번 만약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면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갑과 을은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OX, 유용할 수 없다. OX, O죠. 왜요? 지금 여기 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데 지금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병의 저당권을 뭐라고 한다? 이해 관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이해 관계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유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선 이해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65번이죠? 좀 이게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어려울까 보이지만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의 피담보 채권 1억 5천이 봐. 갑은요 을이죠. 을이 그러니까 갑이죠. 갑은요 1억 5천을 빌려줬죠. 1억 5천. 그래가지고 여기요 을의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X토지하고 제3자 병의 토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죠. 딱. 지금 여기요 갑이 지금 을한테죠. 근데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병이죠.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채무자고 얘는 누굴 얘기해? 물상보증인. 이런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책임져요? 모든 책임을 져요. 을이 책임지지 못한 부분만 책임져요. 을이 책임지지 못한 부분만 책임을 지는 거죠.
알겠죠? 을이 책임지지 못한 부분만 병이 책임져.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1번 사건을요. 정은요 X에 대해서 1억 5천이요. 정은요 1억 5천 이렇게 1억 2천 죄송해요. 1억 2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는요 Y에 대해서 1억 3천 이렇게 아니 1억 3천 이렇게 했단 말이죠. 2번은 저작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Y 토지가 기면했죠. Y가 여기가 먼저 기면했죠. 이 토지가 먼저 기면했죠. 먼저 경매가 돼서 얼마가 나왔다? 먼저 경매에서 1억 5천이 나왔죠. 그래서 1억 5천을 다 누가 배정받았다? 갑이 배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돼야 되는데 자기께 먼저 경매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러니까 이걸 쫓아가죠. 누구한테 쫓아가? 을한테 쫓아가죠. 그러면 을의 것이 지금 얼마에 됐죠? 1억 4천에 1억 4천에 경매됐죠. 나는 얼마에 경매됐는데 1억 5천 1억 5천을 다 갑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을이 갚아야 될 1억 5천을 내가 대신 갚아줬죠. 그러니까 병은요 을한테 가서 내가 1번 갑을 갚아줬으니 너도 나한테 1번으로 1억 5천을 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등이 얼마 나왔어? 1억 4천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 손해봐? 1,000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1억 4천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2번 저당권이 1억 3천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갑은 병은 무한테 1억 3천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병은 무한테 먼저 1억 3천을 갖고 남은 돈이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누가 가져가고? 병이 가져가는 것이고 이때 정은요 한 푼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논리적으로 한번 봐봐. 논리적으로 왜 그러는가? 그럼요 이때 무조건 정은 0이라고 해야지. 왜요? 지금 을이 빌린 돈은 1억 5천인데 을토지에 경매되면 1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을토지로 경매해서 갑한테 돈을 갚고 남은 돈이 있어야지 정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 5천인데 1억 4천밖에 안 되니까 정은 가져갈 돈이 한 푼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정은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은 0, 그 다음에 받을 돈이 무는 얼마? 1억 3천, 그 다음에 병은 얼마?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은 얼마? 1,000, 정은 0, 그 다음에 무는 1억 3천 이렇게 돼요. 정답 몇 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과 무라고 했잖아요. 정과 무. 그러니까 0하고 그 다음에 1억 3천 이렇게 해야죠. 0, 1억 3천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66번 틀린 것은 1번 성납기간이 경관 후에 도달했죠. 성납기간이 경관 후에 도달했다.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계약을 말 수 있다. 성립시킬 수 있다. 불합이죠. 불합이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착오의 문제는 무슨 요건이고? 효력 요건이고 알겠죠? 불합의는 계약이 불성립이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번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렇게 되었죠. 청약을 거절하면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후에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청약을 거절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렇게 돼 있나요?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후에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여 승낙을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걸 받고 1월 3일 날 1억 너무 비싼데요 9천만 원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1월 5일 날 도달했어. 그럼 이것은요 1억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이것은 뭐다? 갑의 1억에 대한 청약의 거절이죠. 거절로 자기가 9천만 원에 새롭게 청약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을은요 갑한테 했는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요 을이요 다시 1월 아직 1월 10일 안 됐다고 생각하고 1월 6일 날 다시요 내가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1억에 살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1억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1월 9일 8일 날 도착했어. 1월 8일 날 1억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을이 1억의 청약에 대해서 내가 9천만 원에 살게요 그 말은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야. 그러면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갑의 청약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날짜와 관계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성낙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번복해서 승낙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이렇게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죠? 명예퇴직이죠. 이런 명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내가 명퇴를 신청했다 해서 무조건 다 명퇴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죠. 알죠? 권한이 있는 기간에 승낙이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틀렸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이거 67번 항변권이죠? 여기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측에서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같은 객관적, 일반적 사정만 이에 해당한다. 말이 틀렸죠. 이것만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 왜요? 여기 봐봐. 내가요 2월 1일 계약을 할 때는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어. 갑이 소유자. 그런데요 여기요 중도금을 지급할 때 중도금을 지급할 때 보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는 갑이 소유자라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날짜에 가니까 을이 소유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어찌 됐냐? 물어봐야 되겠죠. 중도금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객관적 일반적인 사정이란 말은 뭐냐?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이것을 객관적 일반적이라고 그래. 이것만 불안하다 말이 아니고 이것도 뭐라다? 불안하다 이 말이죠.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 구분소적 공유관계 해소되죠? 해소될 때 반드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분 이전 느끼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지분 이전 느끼는 뭔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3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4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면 그 동일성이 뭐가 되더라도 인정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된다. 그럼 채권 양도죠? 채권 양도 그럼 동일성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항변권은 뭐한다? 존속한다. 존속하지 아니한다 틀렸어. 존속한다 이렇게. 존속한다. 채권이 양도되면 존속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자상하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요.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못한다가 뭐다?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수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자요.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 병이 있네요. 이렇게요. 자요. 을의 갑에 대한 항변이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자 봐봐. 갑의 병에 대한 그럼 요약자와 수익자죠. 이것을 뭐란다? 대가관계죠. 그럼 대가관계 흠결.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하고 을하고 그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은요. 갑하고 병하고 관계에 있어서 항변으로 여기 을은 병에게는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대항하지 못해. 왜요?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 발생을 했죠. 그런데요 이때요 을이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은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죠.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 갑이 하죠. 그래서 을이 채무불행하면 갑이 해제하고 갑이 채무불행이면 을이 해제하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 제3자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3번 맞죠? 4번 의리와 병의 경우 상당한 기간 정해서 수익 여부 향수를 최고했죠. 확답을 받지만 한다면 수익이다, 수익을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5번 의리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죠. 먼저 2월 1일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죠. 그리고 가박을 하고 계약이 2월 2일 날 계약이 해지가 되죠. 해지가 돼도 을은 이미 병에게 지급한 그 중도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이때 병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에게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제3자 이하는 항상 내용 자체가 비슷하니까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계약 해제죠. 우리가 약정 해제권이죠. 우리가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이 뭐냐 여러분요? 계약금 계약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주면은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리서 약속을 해놨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가기 전에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러면 계약 해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제해야죠. 그래서 채무 불응이란 법정 해제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 계약이 있어도 채무자의 잘못으로 건물이 불타버리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2번 계약이 일부 이행됐다. 일부. 그러면 계약의 일부가 이행됐죠. 이행된 상태에서 뭐라고 한다? 우리가 만약에 해제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원상 회복에 대해서도 의사가 뭐가 돼야 돼? 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일부 이행된 경우 계약을 합의 해제하잖아요. 합의 해제. 그래서 그럼요.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는 그 원상 회복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일치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이행됐으니까. 3번은요.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 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행 불능하고 이행 거절 있죠. 이행 불능, 이행 거절. 이 두 가지의 4대 요건 기억나요?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 제공 있어 없어? 없이.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알겠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해제의 의사 표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해제의 의사 표시한다. 이 네 가지인 것이에요. 알겠죠? 이행불능, 이행거절. 됐나요?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됐나요? 됐어? 자, 이게 네 가지죠? 자, 그럼 봐봐.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변제 제공 OX. X란 말이죠. 변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공 없이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우리 제3자죠. 봐봐, 여기. 항상 여기 몇 번 얘기했죠? 갑하고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1번 계약을 했어. 그리고 2번 을이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2번 을이. 그러고 나서 3번 병한테 이걸 팔았어. 병한테. 그리고 4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4번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을 때 이때 건물의 매수인 병은 제3자가 아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 건물의 매수인 병은 제3자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알겠죠? 제3자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4번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그래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제3자도 아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맞아요? 이런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봐봐요. 우리가 공유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갑을 병이죠.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유죠.
해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해서 해야죠. 전원에 대해서.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해야 돼요? 각기 달리 할 수 있어요? 각기 달리.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에 관하여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 있다. 알겠죠? 자신의 지분권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이렇게. 자, 70번이죠? 70번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즉시 계약금 전액을 을의 계좌로 입금했다. 입금했네요. 전액을 입금했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됐네요.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여물계약. 여물계약은 뭐가 여물계약이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여물계약에서 또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뭐가 있다?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환매가 있죠. 환매. 알겠죠? 환매 특약,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래서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그 말은 계약금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매매 계약은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갑과 을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알겠죠? 아무래도 해약금. 해약금은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을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특약이 없는 한 그랬죠. 이때 특약이라는 것은 위약금 특약을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위약금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고. 특약이 있다, 위약금 특약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위약금 특약이 있다. 그럼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됐나요? 그렇죠? 이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만약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고 갑과 을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반환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됐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이 말이죠. 그 말은 아직 계약금만 준 상태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이 말이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중요해. 허가가 있든 없든 언제까지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허가를 받든지 못 받든지 관계없이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을은 갑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5번 을이 갑에게 6천만 원을 상하고 을이 지금 3천 받았죠? 6천만 원이라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려고 하죠? 알겠죠? 갑이 근데 그걸 수령하지 않죠? 그래도 공탁해야 돼요? 공탁할 필요가 없어?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 몇 번? 5번. 이렇게. 그래서 만약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여기는 3번은 맞고요. 5번이 틀렸죠. 하지 말고 계약금은 여기요.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손해배상 예정이라니까요. 여기는 특약이 없는 한 그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죠. 그래서 그중 위약금 특약이 없잖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